테슬라 신형 모델 3 3분기 양산체제 2024년 초 출시될 듯. 테슬라의 신형 모델 3이 내년 초부터 시판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가 모델 3을 다음 달 중 단종시키고 올 3분기 중 부분 변경 모델의 양산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관측됐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하이랜드라는 이름으로 추진돼 온 것으로 알려진 모델 3 페이스리프트는 시제품으로 보이는 위장막 차량의 시운전 모습이 최근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출시 시점에 전 세계 전기차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제품이다. 모델 3의 부분 변경 모델이 나오는 것은 지난 2017년 출시 이후 처음일 뿐 아니라 테슬라가 본격적인 부분 변경 전기차를 내놓는 것도 지난 2016년 모델 S의 보닛을 일부 변경해 출시한 사례를 제외하면 테슬라가 창업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전기차 전문 매체 일렉트렉은 테슬라가 유럽형 신형 모델 3의 출시 일정을 오는 10월 이후로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유럽에서 모델 3 페이스리프트를 가장 먼저 선보일 계획인데 출시 시점을 사실상 내년 초로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며 일렉트렉은 이같이 전했다. 일부 해외 매체들은 테슬라가 올 하반기 중에 신형 모델 3을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으나 올해가 아니라 내년 초로 시기가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다. 일렉트렉은 당초 예상된 것보다 다소 연기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르면 올해 안에 양산 체제를 갖춘 뒤 내년 초부터 신형 모델 3이 본격 출고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일렉트렉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 공장을 비롯한 전 세계 기가팩토리에서 생산 라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잠정적인 조업 중단이 일부 발생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이 역시 신형 모델 3 양산을 위한 생산 라인 개편 작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현재 유럽형 모델 3은 상하이 소재 기가팩토리 3에서 생산되고 있고 미국 내수용 모델 3은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조립공장에서 출고되고 있다. 일렉트렉은 기가팩토리 3의 모델 3 생산 라인이 신형 모델 3 양산 체제로 향후 몇 주 안에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테슬라가 다음 달 중 모델 3 생산을 중단하고 신형 모델 3 양산 체제에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근거다. 실제로 테슬라 상하이 공장의 소식에 밝은 것으로 알려진 한 중국계 소식통은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기가팩토리 3에서 모델 3의 생산 라인 가동이 다음 달 14일부터 중단되고 올 3분기 중에 신형 모델 3 양산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렉트렉은 미국 내수용 모델 3을 생산하는 프리몬트 공장의 생산 라인도 지난주 일시적으로 조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업 중단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조업 중단을 했다면 이 역시 신형 모델 3 출시 계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일렉트렉은 지금까지 카메라에 포착된 신형 모델 3 시제품들을 근거로 모델 3 페이스리프트는 주로 전면부와 후면부의 디자인을 변경한 제품일 가능성이 크고 캐시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이뤄져 무게가 현행 모델 3보다 가벼워지면서 생산 단가도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일렉트렉은 상하이 기가팩토리 3과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 신형 모델 3 생산 라인이 완비된 이후에 테슬라 측의 공식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르면 다음 달 중 발표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비전 프로 한 번 빌리기 어렵네. 애플 신비주의에 혀 내두르는 개발자들. 문을 잠근 방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 항상 몸에 지니고 있거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은 봐서도 만져서도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제공된 케이스에 넣고 자물쇠를 채운 뒤 사물함 등에 넣고 잠근 채 보관해야 합니다. 한순간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애플이 지난달 24일 앱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자사 MR 헤드셋 비전 프로를 빌려주며 내건 조건들이다. 앱 개발을 위해 공식 출시 전 미리 제품을 써보길 희망하는 개발자라면 반드시 이들 조건이 담긴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신비주의로 유명한 애플이 이번에도 한 건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비전 프로를 정부의 1급 기밀 프로젝트 핵무기 발사 코드에 빗댔고 영국 IT 전문 매체 맥월드는 개발자들은 대여를 결정하기 전에 조건들을 한번 읽어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가적으로 이미 대중에 공개한 제품을 빌려주는 것 치고는 굉장히 엄격하다고 평했다. 애플의 조건들을 자세히 살펴봤다. 애플은 비전 프로 대여를 희망하는 개발자 중 소수를 선정해 비전 프로와 액세서리,
펠리칸 케이스 등으로 구성된 개발자 키트를 제공한다. 펠리칸 케이스는 미국 하드케이스 전문 기업 펠리칸 프로덕츠의 제품으로 탱크가 밝아도 멀쩡한 극한의 내구성으로 잘 알려져 있다. 미군이 군수품으로 사용해 현지에서는 하드케이스의 대명사로도 불린다. 비밀 유지는 물론 파손 우려에 대한 애플의 진심이 읽히는 대목이다. 애플은 DK 프로그램 참여 및 대여 계약서 중 DK 관리와 보관 조항에서 대여자와 대여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동료 개발자만이 사적이고 안전한 업무 공간에서 DK를 사용 및 보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이어 가족, 친구, 동거인, 주택관리 직원을 비롯한 권한이 없는 사람은 DK를 접근하거나 보거나 만지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DK 사용 시에는 항상 몸에 지니거나 정면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K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전원을 끄고 펠리칸 케이스 안에 넣어 자물쇠를 채운 채 보관해야 한다며 DK를 넣은 펠리칸 케이스는 대여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문이 잠기는 방이나 옷장, 금고, 서랍 등에 넣어야 한다고 했다. 애플은 또 대여자는 애플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DK를 배송 주소 외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없다며 대여자 또는 대여자의 동료 개발자가 이곳을 10일 이상 비우게 될 경우에는 애플에 연락을 취해 이 기간에 DK를 어떻게 안전히 보관할지 상의해야 한다고 했다. 개발자들은 재밌어하는 눈치다. 학생용 플래너 앱인 스쿨 어시스턴트 등을 개발해 현재 애플 앱스토어에서 판매 중인 딜런 맥도날드는 지난달 25일 X의 계약서의 일부를 캡처해 올리며 미쳤다라고 썼다.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는 생화학 무기냐 다음 제품 때는 정부 허가 받고 쓰라고 하겠다는 댓글이 올라왔다. 다만 평범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자신을 개발자로 밝힌 한 레딧 이용자는 합리적인 조건이라며 개발자들의 주의를 요하기 위해 애플이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 같다고 썼다. 또 다른 이용자는 대부분 타사도 흔히 제시하는 조건이지만 펠리칸 케이스는 좀 색다르다고 했다. 애플은 창업주인 고 스티브 잡스의 철학에 따라 신비주의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잡스는 생전에 직원들에게 회사 기밀을 유출할 경우 해고에 그치지 않고 변호사를 동원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의 전통은 협력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과거 디스플레이 협력사였던 GT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스가 파산 과정에서 애플의 지나친 위약금을 이유로 들며 고소한 일화가 대표적이다. 업계는 같은 맥락에서 애플이 지난해 6월 메타가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화웨이 등과 발족한 메타버스 표준 포럼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메타버스 표준 포럼은 메타가 XR 시장 선도를 위해 메타버스 표준 정해 및 기술 개발을 목표로 꾸린 협의체다. 당시 미국 IT 전문 매체 9to5 맥은 애플은 AR, VR 프로젝트를 여전히 극비에 붙이고 있다며 애플은 이 협의체에 가입함으로써 이 시장에 진출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걸 원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애플은 해당 포럼 발족 이후 1년 만인 지난 6월 비전 프로를 공개하고 내년 초 출시를 예고했다. 루시드 에어 값 최대 11% 인하 테슬라발 치킨 게임의 흔들. 미국의 고급 전기차 회사 루시드가 주요 제품 가격을 최대 11%가량 인하했다. 올해 초부터 테슬라가 촉발한 전기차 가격 내리기 치킨 게임이 1억 원이 넘는 고급 제품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루시드는 전기 세단 루시드 에어의 가장 저렴한 표 트림 가격을 87,400달러에서 82,400달러로 $5,000 하향했다고 밝혔다. 시작 가격이 107,400달러인 중간 트림 투어링과 138,000달러인 그랜드 투어링도 각각 12,400달러씩 할인해 95,000달러와 125,600달러로 낮아졌다. 최대 11%에 달하는 할인율이다. 2014년 설립된 루시드는 프리미엄 제품을 앞세운 전기차 스타트업이다. 주요 모델은 준대형 전기 세단인 루시드 에어로 최대 1000마력에 이르는 슈퍼카급 성능을 내며 한때 테슬라 대항마로 불렸다. 루시드는 앞서 지난 2월에도 구매자들에게 7,500달러의 적립금을 제공하는 마케팅을 벌인 적이 있다. 55,000달러 이하 전기 승용차에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는 조치였다. 루시드 제품은 가격 대가 높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성 지원을 구매자들에게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판매가를 할인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요 문제가 크다. 루시드는 2분기 모두 1,404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 월가 예상치를 한참 밑도는 숫자다.
2분기 생산량은 총 2,173대로 재고가 700여 대가량 쌓였다. 루시드 측은 판매량과 마케팅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확장해 수요와 인도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테슬라발 가격 전쟁이 대중적인 가격대의 전기차뿐만 아니라 1억 원이 넘는 고급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엔트리급에 속하는 모델 3Y뿐만 아니라 고급 라인업인 모델 SX 가격도 대폭 내렸다. 전기 세단인 모델 S는 올 초 104,990달러에서 88,490달러로 16,500달러가량 저렴해졌다. 스포츠 유틸리티차인 모델 X도 12990달러에서 22,500달러가량 싼 98,490달러로 내려왔다. 루시드로서는 타겟 소비층을 공유하고 있는 모델 S, X의 가격대가 내려온 만큼 할인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테슬라와 루시드의 잇따른 할인이 아우디 이트론, 포르쉐 타이칸, 메르세데스 벤츠 EX 같은 프리미엄 전기차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로이터 통신은 테슬라의 가격 인하는 루시드 같은 적자 스타트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두 어니봇, 장성 자동차의 첫 탑재. 중국 최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제조업체인 장성 자동차가 업계 최초로 바이두의 인공지능 기술을 자사 모델에 도입한다. 장성 자동차는 성명을 통해 바이두와 제휴를 맺고 어니봇을 탑재한 스마트 자동차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니봇은 미국 오픈 AI의 챗GPT 대항마로 바이두가 지난 3월 공개한 AI 챗봇이다. 바이두에 따르면 차량 탑재 어니봇은 챗 외에도 여행 계획, 차량 엔터테인먼트, 테스트 입력 기반 이미지 생성 등의 기능도 제공한다. 장성 자동차는 어니봇이 탑재될 모델과 정확한 출시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자산 운용사 유니티의 차우와 분석관은 현재 테스트 단계가 마무리된 걸로 안다며 머지않아 어니봇 탑재 모델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젊은 층 사이에서 자율주행과 디지털 콕핏 기능을 갖춘 전기차가 인기를 끌고 있다. 디지털 콕핏은 디지털화된 자동차 내부 운전 공간을 뜻하는데 차량 내 첨단 디지털 계기판,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운전자 편의를 돕는 장비들이 포함된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중국 내 프리미엄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디지털 콕핏 개발을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리오토, 니오, 엑스펑 등 중국 토종 브랜드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한편 지난 2월에는 바이두 자회사인 지두오토가 자사 모델에 어니봇을 탑재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바이두는 지난 2021년 지리 자동차와 손잡고 자체 전기차 브랜드인 지두오토를 설립했다. 중국 니오 7월 전기차 판매 껑충. 2세대 ES6가 1등 공신.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니오가 7월에 2만 대 이상의 차량을 판매해 월간 판매 기록을 경신했다. 이러한 성과는 5월에 출시된 2세대 ES6와 차량 가격 인하가 주요했다고 전기차 전문 매체 일렉트랙이 전했다. 니오는 중국 시장에서 올 7월 한 달 동안 전년 동기 대비 103% 이상 증가한 2462대를 출하했다. 2세대 ES6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해 6월에는 4677대가 판매됐으나 7월에는 1707대를 기록했다. 아울러 회사는 6월부터 모든 차량 가격을 인하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니오는 총 75,023대의 전기차를 출하해 누적 판매량이 36만 4,579대를 기록했다. 니오의 저가형 SUV 모델인 ES6는 니오의 2세대 기술 플랫폼 NT 2.0 기반으로 구축됐으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탑재했다. 아울러 6월에 첫 번째 전기 스테이션 웨건인 ET5 투어링을 중국에서 출시했으며 올해 말까지 유럽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 ET5의 75kWh 배터리 모델은 36만 8천 위안부터 100kWh 배터리 모델은 42만 6천 위안부터 시작한다.